2020년에 정인이라는 작은 아이가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또 너무나 짧게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가을이를 추모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가을이의 사실상 보호자였던 동거인 문 씨를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라. 53개월 새털같이 가벼운 7kg으로 어두운 방에 갇혀 말라 죽어간 아이, 가을이 엄마를 지배한 동거인 문 씨는 방조범인가 정범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는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친모와 성인, 동거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함은 물론 가혹한 학대를 당한 끝에 뼈가죽만 남은 몸으로 죽었습니다. 생후 29개월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2년 가까이 좁은 집과 방에 감금됐고 시력을 잃어갔음에도 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다 말라 죽어가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겨우 3, 4세밖에 되지 않은 가을이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공포와 배고픔의 공포를 온종일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모자라 함부로 밀쳐지고 맞으며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2022년 12월 24일 가을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53개월 된 아이의 키가 87cm, 몸무게가 겨우 7kg. 겨우 색깔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저하, 양쪽 갈비뼈 구멍 골절 흔적, 변색된 몸, 타초쯤의 머리 및 연조직 출혈, 국소적인 급성 경막하 출혈, 오른 마루뼈의 손상 골절 5.5cm, 곳곳에 남겨진 멍과 상처가 그 증거들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사망 당시 사진을 보면 얼마나 가혹한 학대를 당했는지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폭행 때문으로 추정되는 뇌이축으로 시력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친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산으로 도망왔고 특별히 도와줄 만한 친정도 그 외에 의지할 만한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 친모가 어쩌면 믿고 의지할 지구상의 유일한 인물을 또래 문 씨의 요청으로 부산으로 왔고 방 2칸의 문 씨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얹혀 살았습니다.
10평대의 방 2칸인 문씨 집에는 문씨 부부의 지인 가명 박강호 그리고 문씨의 2 아들과 피해자와 친모가 살았습니다. 친모는 2020년 9월부터 21년 초경까지 동거 초기에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으나 이후 문씨의 강요로 인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초부터 22년 12월경까지 가을이 사망 당일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루 4-5차례 성매매를 했고 이렇게 번 돈은 문씨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친모는 약 1600여 회 성매매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수수하였는데 이 돈을 동거인 문씨가 관리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친모는 성매매를 마치고 귀가하면 문씨 집안일을 하고 문씨 아이들 등원시킨 후 낮 시간에 잠을 잤고 이 문씨 아이들 하원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2년 12월 14일 새벽 귀가 후 가을이가 폭행의 고통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날에도 문씨의 아이들의 하원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정작 가을이는 어린이집에도 못 갔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미라같이 말라 죽었는데 말입니다. 친모가 성매매로 번 돈은 대부분 문씨가 관리했는데 문씨가 돈을 주지 않아 고장난 핸드폰도 못 고쳐 가을이 사망 당일 119 전화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모는 전화가 되지 않고 와이파이 기능만 있는 핸드폰을 소지했다고 합니다. 문씨 부부의 지인인 가명 박강호는 문씨 집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박 씨는 김 씨의 위치 추적 앱을 깔았고 김 씨는 박 씨가 때리고 겁을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거인 문 씨는 피해자 모녀와 같이 살면서 아이들 등하원도 시켜주고 아이 목욕도 시켜주고 서로 아이들 케어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거인 문 씨는 친모가 밤에 일을 나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놀았고 같이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가을이 친모는 밤 8시경 성매매를 위해 나가 하룻밤에 4-5명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후 새벽 귀가하여 집안일과 문씨 2 아들 등하원을 시키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거인 문씨는 좁은 집에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린 피해자를 잘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사실상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가고 메말라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씨는 피해자의 친모를 조종하며 성매매를 통한 수입을 관리하고 사용하며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아이들 케어까지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동거인 문 씨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보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아동학대 처벌법상 보호자로서 친모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초 검찰은 동거인 문 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하였는 바 동거인 문 씨 부부는 물론 가명 박강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